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퇴직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퇴직보험에 납입을 했을 때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했던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2011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는 추가 납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과거의 퇴직보험으로 가입했던 그 보험이 지금 현재 유지되면서 그 보험에서 보험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수익금액이 있을 겁니다. 수익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지금 현재도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쨌든 퇴직연금으로 외부에 적립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적립된 연금에 대해서는 즉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연금 송금 산입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송금 산입 부분인데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이 발생된과 동시에 그러니까 매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액 퇴직금을 납입한 퇴직연금 기관에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임원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임원에 대한 보험료도 납입과 동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임원은 퇴직금에 대한 한도 규정이 있죠. 한도 규정이 있는데 연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임원이 실제 퇴직했을 때 그 한도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납입됐던 퇴직금하고 그러니까 송금 산입됐던 금액하고 비교해서 한도 초과 여부를 그때 정산합니다. 그 다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송금 산입 부분인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조금 달라집니다. 자, 급여형을 잠깐 보시면 급여형은 납입할 때 납입 시에 어떻게 되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일어납니다.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자, 이 부분은 결산 때 결산 시점에 가서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면서 회계상으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결산서상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법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충당금에 대해서는 지금 5%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된다라고 조금 전에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충당금으로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래서 결산 후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확정기여형은 납입과 동시에 납입 시에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송금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형은 납입했을 때 자산 처리하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서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송금 산입으로 복잡한 세무조정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무조정 과정이 우리 교재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송금 산입 한도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계 기준을 보면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단기말 현재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 부담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예치금 기준, 예치금은 단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외부에 적립한 금액이 되겠죠. 실제 외부에 적립한 금액,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잔액이 남아 있다면 추가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퇴직연금의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해서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위험 부담이 법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의 퇴직 시에 연금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면 신고조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조정으로 일반적으로는요. 신고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150원 지급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퇴직연금이 80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150, 퇴직연금 운용자산 80, 현금 7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세무조정은 송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80, 입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80, 유보 처리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퇴직연금 충당금 부채와 상계 처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과 송금 세무 조정이 동시에 나온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표 밑에 보시면 퇴직연금 충당금을 송금 산입한 법인의 경우에 세무조정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1번 퇴직연금 부담금 수령 및 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세무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한도 세무조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이 순서대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분은 납입한 금액을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에 별도의 한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 규정이 없이 전액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에 대한 계산부터 먼저 진행한 후에 두 번째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 등에 대한 계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재에 주어진 자료, 퇴직연금 예치금 등에 대한 계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초 예치금입니다. 운영자산이 되겠죠. 운영자산 1,500만 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단기 퇴직금 지급할 때 500만 원 지급했다. 이 지급한 부분이 20번에 있는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해약액에 해당이 됩니다.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21번에 퇴직연금 예치금 등 납입액, 당해 연도에 얼마를 납입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찾아왔고 다시 잔액이 1억 1천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납입한 건 1억 원일 겁니다. 1억 원이고 그래서 기말 잔액이 1억 1천이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자, 14번에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및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신고 조정이나 결산 조정으로 송금 산입한 금액을 정리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결산 조정으로 우리는 신고 조정으로 1,500만 원 유보 잔액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료에 주어져 있죠. 그 금액 1,5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16번 500만 원은 20번에 있는 금액 수령해약액을 그대로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500만 원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금액 중에 수령해약했던 금액 500만 원 차감하면 이미 송금 산입한 1,000만 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은
등에 대한 부담금 조정이 있습니다. 1억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실제 얼마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추계액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이 잔액이 1억 7천입니다. 장부상 기말 충당금 잔액이 1억 7천이고요.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1억 6,6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본금과 정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있는 유보 잔액과 당해연도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한 내용을 같이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1억 6,65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럼 차감 금액이 나올 거고요. 퇴직 부담금 등 송금 산입 누적 한도가 1억 6,650만 원이 나옵니다.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 송금 산입 한도 금액이 있고요. 대상 금액에서 작은 금액 1억 원까지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11번의 회사 송금 계상액은 결산 조정으로 그러니까 비용 처리한 게 있다면 여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결산 조정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조정으로 12번에 있는 이 1억 원을 세무 조정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억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무 조정을 하는데 모든 조정 명세서에서는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 주시는데 자, 세무 조정을 하시게 되면 조정 등록을 눌러 보시면 송금 산입 범위 미달액에서 1억 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1억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송금 산입 1억 원 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세무조정해야 될 사항을 그러니까 표시를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20번에 나오는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세무조정이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500만 원이 반드시 세무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일어나야 되냐면 과거에 1,500만 원을 이미 송금으로 비용 인정을 해줬습니다. 비용 인정받았던 부분을 회사에서 다시 찾아오게 되면 2월 입금,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부분을 다시 환급받게 되면 그 부분은 입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작년도에 재산세 납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부분이 올해 재산세가 환급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인정받았던 것을 되돌려 받게 되면 입금으로 보는 과정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00만 원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시 회사로 환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세무조정을 입금 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500만 원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상계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되었는지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달라집니다. 교재에는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되었을 때는 입금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 유보라는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됐다면 입금산입 500 유보, 송금산입 500 유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00만 원 수령 해약액에 대한 당초 회계 처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세무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의 세무조정 순서는 먼저 20번에 있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있는 20번 기준 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 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먼저 하신 후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정금액에 대한 연금 부담금에 대한 조정금액에 대한 송금산입 세무조정을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